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윤서진은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모든 것이 분명했으나 그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그날은 부서 회식이었다. 성과가 좋았고 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녀는 상사의 술잔을 채우고 맞은편에서 건배를 받았다. 처음엔 사적인 관심인 줄 몰랐다. 격려인지 호감인지 모를 말들이 오갔고 그녀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하지만 술이 돌자 상사는 말과 눈빛, 행동까지 바뀌었다. 자리에 앉은 채 그녀의 손등을 만졌고 허리를 감쌌다. 서진은 단호하게 뿌리쳤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써 못 본 척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인사팀에 정식으로 사건을 보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기력한 대응이었다. 조용히 넘기자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럴 만한 오해는 없었느냐는 질문이 뒤따랐다. 그들은 그녀의 진술보다 팀 분위기를 더 걱정했다. 며칠 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를 지목한 듯한 글이 올라왔다. 남자 인생 망치려다 실패한 꽃뱀, 이번엔 진짜 선 넘었다더라. 같은 댓글이 달렸고 모두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녀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몇몇 동료에게 증언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조직의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인사위원회는 명예 실추를 이유로 그녀를 해고했다. 퇴사 당일 그녀는 박스 하나를 들고 로비를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복도에 붙은 윤리강령 포스터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차진욱. 깔끔한 슈트, 잘 빗은 머리, 익숙한 미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고생 많았어요. 좋은 경험이었겠죠. 그 말은 차라리 조롱에 가까웠다. 주변에서 함께 나온 직원들이 그에게 농담을 던졌고 차진욱은 유쾌하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날 밤 그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의 작고 낡은 호텔에 들어갔다. 가방 속에 든 서류들을 꺼내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신용카드, 통장, 휴대폰 번호, 주소까지. 자신을 증명하던 모든 것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로 했다. 이름도 바꿀 것이었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필요 없었다. 그것은 억울한 낙인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며칠 뒤 개명 신청서를 들고 구청 창구에 섰을 때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말했다. 다시 살고 싶어서요. 접수 확인 도장을 받은 날 밤 그녀는 새 다이어리를 꺼내 첫 장에 글자를 눌렀었다. 웃고 있는 내 얼굴 위에 언젠가 내가 서 있을 거야. 윤서진은 사라졌고 강지우가 되었다. 새 이름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얼굴은 같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과거를 버린 대가는 컸고 감정은 아직 어디에도 놓을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름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 혼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고 외로움은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 지우는 해외로 나갔다. 영어가 서툴렀고 경력은 단절됐으며 이력서에는 무엇도 내세울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모든 기록은 지워진 것처럼 무의미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했다. 누구보다 절박했고 누구보다 집중했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보안 기업에서 시작한 일은 고된 노동이었고 야근이 당연했으며
실수는 곧 퇴출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그녀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고장난 서버 앞에서 밤을 새웠고 주말에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른 기업에서 이직 제안을 받았다. 중동계 통신사였다. 월급은 2배였고 책임도 컸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수년이 흘렀고 이제는 업계에서 통하는 이름이 되었다. 강지우라는 이름은 실력으로 증명됐고 그녀의 회사 이메일로는 해외 보안 컨퍼런스 초청장이 날아들었다.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밤이면 과거가 떠오르곤 했지만 억지로 밀어냈다.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다이어리를 펼쳤고 매일 같은 문장을 써내려갔다. 기억해, 넌 쓰러진 게 아니라 밀려났을 뿐이야. 그러던 어느 날 포털 뉴스에 익숙한 이름이 떴다. 전테크, 보안사고로 대외 신뢰도 하락, 대표이사 직속으로 보안감사단 신설 예정. 클릭하자 익숙한 얼굴이 기사 사진 속에 있었다. 차진욱,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번엔 더 세련된 옷차림에 더 여유로운 미소였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보안 감사를 총괄하게 되었고 외부 전문 업체와의 협업이 예정돼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회사 블랙브릭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지 2년. AI 기반 보안 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몇몇 대기업과 NDA를 맺었고 고위험군 기업의 외부 감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번 입찰 대상이 전테크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피가 솟구쳤다. 운명이라 부를 수도 기회라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거대한 고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술평가 항목을 분석했고 실적과 인력 배치 계획을 밤새 정리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듬는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감 직전 제출 버튼을 누르면서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 며칠 후 블랙브릭이 최종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공식 통보가 왔다. 전테크 본사 출입증 발급 요청 메일을 받던 순간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시작이었다. 7년 전 박스를 들고 로비를 나서던 날의 자신은 없다. 이제는 시스템을 통제하고 정보를 추출하며 허가받은 권한 안에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얼굴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같은 문장을 적었다. 웃고 있는 얼굴 위에 내가 선다. 이젠 가능하다. 강지우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때 매일 지나다녔던 그 공간, 비난과 수군거림을 견디며 고개를 숙이고 걸었던 복도가 여전히 같은 구조로 그녀를 맞이했다. 보안 게이트는 신분증을 인식했고 새로 발급받은 출입카드는 전혀 문제없이 초록불을 띄웠다. 아무도 그녀가 그 윤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떠났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그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나는 침입자가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복귀다. 그 어떤 절차도 어기지 않았고 내가 가진 기술과 이력으로 정당하게 이 자리에 왔다. 하지만 아무리 다짐을 되뇌어도 이 건물의 공기 속에 스며든 냉기가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렸다.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흔들리면 안 된다. 보안 전략실 회의실 앞에서 담당자가 그녀를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차진욱이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고개를 들고 인사를 건넸다. 블랙브릭 대표님, 반갑습니다. 차진욱입니다. 그 순간 지우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입니다. 협업 잘 부탁드립니다. 표정은 완벽하게 조절됐다. 미간의 떨림도 없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차진욱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지우는 한 박자 늦게 웃었다.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전테크는 최근 보안 침해 사고로 인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분리 점검, 관리자 권한 로그, 메일 서버 백업 시스템 점검 등 전면적 보안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우는 블랙브릭이 제공할 수 있는 점검 항목과 대응 방식, 로그 분석 자동화 알고리즘까지 차례로 설명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건조했고 기술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에 집중했다. 차진욱은 그녀를 유능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업무용 태블릿을 열며 설명을 이어갔다. 자료 화면에는 전테크의 시스템 구조도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특정 서버의 접근 경로를 짚었다. 그건 과거 그녀가 몸담았던 팀에서 직접 설계했던 구조였다. 익숙한 파일명, 관리자 계정 체계, 접근 포트 번호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지금 그 구조를 다시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당당하게 권한을 부여받고 감사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상태로 퇴근 무렵 회의가 끝나고 차진욱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을 건넸다. 확실히 낯이 익어요. 혹시 예전에 전에서 일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차에 답했다. 없습니다. 그랬다면 기억에 남았겠죠. 그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의 한 문장은 평소보다 짧았다. 이제 안으로 들어왔다. 강지우는 다시는 발 디디고 싶지 않았던 그 공간에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았다. 블랙브릭과 전테크 간의 계약은 명확했다. 데이터 접근 범위, 점검 항목, 로그 수집 방식까지 세부 조건은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 문서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보안 점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자리를 노렸고 이 기회를 준비해왔다. 시스템 구조를 훑던 중 그녀는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테스트 로그 형식을 발견했다. 그 형식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줄 알았지만 그대로 남아있었고 덕분에 오래된 기록까지도 추적이 가능했다. 그녀는 먼저 메일 서버를 들여다봤다. 특정 계정들 사이의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 삭제된 첨부 파일 복구 내역, 퇴사자가 아닌데도 비활성화된 아이디 사용 흔적, 모두 이상한 징후였다. 그 안에는 차진욱이 임원으로 승진한 직후부터 다뤄온 프로젝트 관련 정보들이 존재했고 접대 내역과 관련된 회의록도 일부 복구됐다. 특히 외부 협력업체와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첨부 파일은 암호화돼 있었지만 그녀는 과거 이 회사의 암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메일 외에도 내부 채팅 로그, 백업도 복구 가능했다. 특정 키워드를 넣자 과거의 대화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나열되었다. 거기엔 익숙한 이름과 닉네임, 그리고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 꽃뱀, 누군가의 말이었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았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감정은 계획을 망치기 마련이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해 정식 보고서 양식에 맞춰 병렬적으로 분류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근거. 그게 그녀가 원하는 방향이었다. 다음은 회계 시스템이었다. 접속 권한은 제한적이었지만 로그 확인은 가능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유령 업체 이름이 떠올랐다. 그 이름은 익숙했다. 과거 회계팀에서 일하던 직원이 내부 고발을 고민하다 돌연 퇴사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아무도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문제는 조직 전체가 이 사실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특정 폴더에 접속했다. 프로젝트별 증빙 자료 폴더였다. 거기엔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몇몇 서류가 복원되어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던 해, 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유사한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진 메모. 이 사안은 정리 완료, 당사자, 퇴사 처리, 문제 없음.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들은 사건을 그렇게 끝냈던 것이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덮은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들은 웃고 있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차진욱이 복도에서 그녀를 불렀다. 강 대표님, 요즘 감사 잘 진행되고 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원활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사람 믿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뢰. 그 단어가 이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지우는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복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그녀가 확보한 증거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고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차진욱의 이름이 걸려있는 파일들은 그가 회계팀, 기획팀, 외주부서와 어떻게 맞물려 움직였는지를 보여줬고 정기회의록과 접대 일정표는 수상한 흐름을 지적하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자료는 정식 보안 감사를 가장한 명백한 고발 준비였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증거만으로 이 모든 걸 끝내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사라졌던 이름들, 자신처럼 조용히 사라졌던 피해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억울하게 사직서를 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으며 어떤 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소문만 남겼다.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지우는 오래전 비공개 계정으로 접속했다. 그 계정은 그녀가 떠나기 직전 만들었던 익명 연락처 저장용 메일이었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한 줄짜리 회신이 도착했다. 나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한 통. 정말로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도와줄게. 짧은 메시지들이 쌓여가며 과거가 서서히 되살아났다. 지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위해 연락을 차례로 정리하고 간단한 진술 양식을 보냈다. 각자의 상황, 그때의 위치, 당시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하게 했다. 놀랍게도 진술의 흐름은 일정했고 공통된 인물들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었고 구조였다. 하나의 체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권력형 침해, 그리고 묵인의 구조 이름을 바꾸고 살던 사람 중 한 명은 지우와 영상통화를 요청해왔다. 해상도가 흐릿한 화면 너머로 나타난 그녀는 오래전에 봤던 격리팀 김은지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지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그날 회계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어. 복사본을 남겼고 보관했어. 근데 회사에선 날 문제 있는 직원으로 몰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면 뒤로 낡은 책장이 비쳤다. 지우는 말을 아꼈고 은지는 파일을 보내겠다고 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받은 자료는 차진욱이 임원이 되기 직전 자산 운영 항목에 추가된 비밀 계좌 흐름이었고 내부 투자 정보와 연계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를 확보한 지우는 내부 보안, 감사 보고서에 이 내용을 은밀히 삽입했다. 겉보기에 그럴듯한 기술 보고서였지만 누구든 접근 가능한 데이터였다. 단, 그것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진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전테크 내부에서 감지되지 않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차진욱은 어느 날 회의에서 목소리를 낮췄고 사소한 사항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업무 메신저에서는 보안팀에 대한 불만이 돌았고 블랙브릭 측에 감사 강도가 지나치다는 불평이 흘러나왔다. 몇몇 직원은 퇴근 후에도 회사를 서성였고 담당 부서 실무자들은 뭔가를 삭제하거나 감추기 위해 늦게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하루는 회의가 끝난 뒤 차진욱이 지우를 따로 불러 말했다. 보안 감사를 맡아주셔서 감사한데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열어준 건 아닌가 싶네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다. 열어달라고 하신 건 이쪽이었습니다. 차진욱은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흔들림이 있었다. 지우는 그 흔들림이 시작점임을 알았다. 이 회사의 진짜 균열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오래된 구조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다이어리 맨 아래에 처음으로 줄을 바꿔 적었다.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나는 단지 그 금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차진욱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감사자료, 각종 로그, 분석 보고서, 외부 전문가의 문제 지적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눈�깬 여유가 묻어 있었고 입꼬리는 항상 위로 올라가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수치 안에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우는 그의 표정을 여러 번 바라보았다. 그 웃음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누굴 짓밟고 쌓아올린 얼굴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관찰만 했다. 블랙브릭이 감사한 시스템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처음에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 집중했던 작업은 내부 보안 정책과 사용자 권한 일람표 검토로 이어졌고 그 다음은 이메일 서버의 포렌식 분석이었다. 회의석상에서 지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중복된 계정, 비정상적인 관리자 권한 부여, 접속 로그의 비일관성, 그리고 삭제된 척하지만 여전히 복구 가능한 아카이브. 차진욱은 대부분의 지적에 고개를 끄덕였고 웃으며 동의했다. 역시 전문가십니다. 이런 건 우리가 놓치기 쉽죠. 지우는 웃지 않았다. 그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무시였다. 과거에도 그는 그런 식이었다. 피해자의 정당한 저항을 과잉 반응으로 둔갑시키고 동료의 양심을 정치질로 포장했다. 언어는 항상 부드러웠지만 그 끝은 날카로웠고 표정은 친절했지만 그 안엔 비수가 숨어 있었다. 한 주가 더 지나자 내부에서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다. 기획실 한 직원이 자리를 비웠고 관리팀 한 명은 병가를 냈다. 익명 게시판에 이상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내부 메신저에서도 블랙브릭을 향한 경계심이 확연히 감지됐다. 지우는 예상했던 흐름이라 조용히 대처했다. 문제는 내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차진욱이라는 인물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였다. 자료 분석 중 지우는 7년 전 자신이 제출했던 고발장의 초안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바뀌어 있었고 폴더 구조 속 깊숙이 묻혀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녀가 작성한 문서였다. 그것은 전테크의 시스템이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차진욱과 단둘이 마주 앉는 자리가 생겼다. 감사 보고서 중간 점검을 명목으로 마련된 면담이었다. 그는 회의실 의자에 편히 앉아 여느 때처럼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요즘 회사 안팎이 어수선하긴 하죠. 내부 고발도 있었던 것 같고. 혹시 강 대표님 팀에서 그런 정황도 파악됐나요? 지우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비정상적인 흐름은 수치로 남습니다. 시간 문제죠. 그는 웃음을 지으며 물컵을 들었다. 요즘 강 대표님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어요. 참 낯익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 뵌 적 있지 않나요? 그 순간 지우는 침묵했다. 침묵은 짧았고 대답은 차갑게 정리되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차진욱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저는 쉽게 잊지 않는 편이라서
그가 방을 나간 뒤 지우는 홀로 남아 회의실 벽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은 한 칸 한 칸 또박또박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그 리듬에 맞춰 조금씩 박동을 늦췄다. 긴장이 빠져나가며 냉정함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다이어리에 감정을 담지 않은 문장을 적었다. 넌 아직도 웃고 있지. 하지만 웃음은 끝을 가리지 못한다. 강지우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모은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고 정리했다. 수년간의 기록, 이메일, 로그 파일, 재무자료, 삭제된 파일의 복구본, 그리고 고발자의 증언까지 포함된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고발장이었고 동시에 예고장이었다. 전테크의 내부 부패 구조는 조심스럽게 도려냈을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났고 그 중심에는 단단히 고착화된 인물들이 있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첫 번째로 움직인 것은 내부 제보 시스템이었다. 외부 파트너로서 접근할 수 있는 고발 포털의 익명으로 주요 증거를 제출했고 작성자 정보는 세 겹의 우회 경로를 거쳐 삭제했다. 고발의 핵심은 비자금 계좌, 유령 업체를 통한 뒷거래, 내부 이메일 조작 정황이었다. 이어서 법률 대리인 명의의 문서를 준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언론 대응을 위한 자료는 미리 약속해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전송했다. 모든 것은 하루 만에 터졌다. 오전 9시 경제지의 단독 보도가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전테크, 고위 임원, 비자금 의혹, 내부 고발 정황 확보. 이어서 TV 속보 자막이 떴고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으로 급락세 차트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전 임직원 대상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감사실은 회의실을 봉쇄했다. 일부는 외부로의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USB 포트를 비활성화했고 메일 서버의 외부 발신 기능도 차단되었다. 지우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블랙브릭 직원들에게 평소처럼 데이터 정리를 지시했고 보고서를 수정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일상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차진욱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오전, 회의에서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커피잔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 종료 후 그는 지우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아니, 부를 수 없었다. 점심, 무렵 회사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긴급 임원 회의 들어갔다. 이사 중에 누군가 해임될 수도 있대.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C진욱이라는 이니셜로 표기된 섹션이 있었고 그 내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다. 고발자의 진술이 그의 사무실 배치, 동선, 대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기에 변명조차 어려웠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투명했다. 그 하늘 아래에서 한 남자의 거짓된 미소가 무너지고 있었다. 오후 3시. 주가는 전일 대비 17% 하락했다. 게시판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분노가 쏟아졌고 뉴스에는 해임 요구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 일부 언론은 차진욱의 학연, 지연까지 파헤치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익명의 제보가 확산됐다. 그중 하나는 명확하게 그녀가 의도한 자료였다. 며칠 전 인터뷰를 약속한 탐사 기자에게 넘긴 자료였다. 녹취 파일, 진술 정리, 내부 문건, 그날의 메일. 기자는 약속한 대로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대신 강렬한 한 줄의 멘트로 기사의 마무리를 지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그날 내가 있었다. 그 한 문장을 보고 지우는 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해졌다. 그날 밤 다이어리에 짧은 문장을 썼다. 이제 세상이 보기 시작했다. 다음은 내가 말할 차례다. 전테크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다. 뉴스는 하루 종일 회사를 향했고 증권가는 패닉에 빠졌으며 내부 임직원은 연쇄적으로 조사를 받았다. 외부 감사를 가장한 고발이었고 회사는 그 사실을 뒤늦게 눈치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사내 게시판은 마비됐고 고위 간부들은 회의실에 갇히듯 들어가 나올 줄 몰랐으며 누군가는 서류를 파쇄했고 누군가는 USB를 복사했다.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조립된 시간표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강지우는 그 구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쏘아올린 첫 화살은 내부 제보였지만 두 번째 화살은 대중의 분노였다. 투자자, 소비자, 시민, 그리고 옛 동료들까지 점점 그녀가 준비해놓은 퍼즐의 조각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차진욱은 해명하지 않았다. 해명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회사의 공식 입장에 숨어버리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빠르게 움직였다. 외부 여론을 진화시키기 위해 그는 정리 대상이 되었고 그 발표는 월요일 오전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전테크는 금일부로 차진욱 이사의 직무를 해임 조치합니다. 공시가 올라온 직후 블랙브릭 사무실에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감사 프로젝트는 조기 종료되며 이후 기술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였다. 겉으로는 상호 간의 협의 종료였지만 실상은 정리였다. 지우는 그 메일을 읽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흐름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더 이상 전테크라는 회사의 계약이 아니었다. 목적은 명확했다. 그날의 웃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회색 유리로 된 외벽은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안에 공기는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무거운 얼굴로 휴게 공간을 오갔고 경영진은 외부 눈치를 보며 건물 측면 주차장을 사용했다. 지우는 본사 보안증을 반납하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들린 명찰에는 여전히 강지우 대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과거의 윤서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사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마주선 인물은 차진욱이었다. 수척한 얼굴, 눈 밑에 그림자, 다 잠기지 않은 와이셔츠 단추, 그리고 무엇보다 말라버린 표정. 그는 이전처럼 웃지 않았고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다. 당신이었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차진욱은 고개를 떨궜고 몇 초 후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결코 당당하지 않았고 땅을 딛고 있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그날 밤 포털에는 또 다른 뉴스가 올라왔다. 내부 고발의 전모, 관련 증거 파일, 해임 사유,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 코멘트. 나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다. 정의를 되찾은 것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여론은 뜨거웠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 누구나 침묵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대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남은 빈칸에 적었다. 무너진 건 나였던 적이 없다. 무너지길 바란 그들이었고 결국 무너진 것도 그들이었다. 방송국 조명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강지우는 스튜디오 한복판의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모니터와 진행자가 있었다. 촬영은 사전 녹화였고 방송은 실명 대신 익명의 내부 고발자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다. 목소리는 변조되지 않았고 얼굴도 모자이크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조건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발이 익명 뒤에 숨겨졌던 것과 달리 지우는 드러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이 장면은 그녀의 선택이었다. 인터뷰는 차분하게 시작됐다. 진행자는 상투적인 질문을 던졌고 지우는 명확하게 대답했다. 전테크라는 회사와의 인연, 프로젝트 수주 과정,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리의 실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자신.
말은 졸이 있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카메라가 조금 더 클로즈업 될 때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짧고 깊은 멈춤이 있었다. 그건 억울함의 잔재가 아니라 끝내 묻지 못했던 질문의 흔적이었다.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스튜디오에 공기가 바뀌었다. 강지우 대표님, 이 모든 걸 계획하면서 가장 오래 생각했던 장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나요?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웃고 있는 얼굴이요. 제가 해고되던 날 로비에서 그가 웃고 있었어요. 저는 박스를 들고 나갔고 그는 웃으며 승진했죠. 그 얼굴을 매일 기억했어요. 그 미소 위에 제가 서는 걸 상상했어요. 그 순간 스튜디오는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진행자는 더 묻지 않았고 카메라는 그 정적인 공기를 그대로 담아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녀는 대기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조명 탓인지 얼굴이 환하게 빛나 보였고 전보다 더 단단해진 이목구비가 또렷이 드러났다. 메이크업이 조금 번졌지만 수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 얼굴이 지금의 자신이었다. 그날 저녁 방송은 정규 편성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기사보다 그녀의 한 문장을 더 많이 공유했다. 웃고 있는 얼굴 뒤에 그날 내가 있었다. 그 문장은 회자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패러디되었고 다른 내부 고발자들을 향한 응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어떤 해명을 덧붙이지도 어떤 피해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단지 있었다는 것,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견뎌냈다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후 며칠 동안 전테크 관련 추가 보도가 이어졌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회사는 긴급히 대외 커뮤니케이션 팀을 신설했고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블랙브릭의 회의실에서 평소처럼 팀 미팅을 진행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단순한 기술인이 아니라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업무가 끝난 뒤 그녀는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평일 오후의 카페는 조용했고 커피 향이 깊었다. 노트북을 펼치고 간단한 메모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지우야, 나 은지야. 방송 봤어. 나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결코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단지 이제 자신이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다이어리에 빈 칸을 메우며 그녀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그렸다. 차진욱은 공항 보안 게이트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미국행 항공권을 들고 있었고 손에 든 여권은 이미 입국 신고서까지 작성된 상태였다. 하지만 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공항은 이미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보안 요원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움직임을 제지했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억지로 표정을 감췄지만 어깨에 쌓인 긴장은 누구보다 그 자신이 먼저 느꼈다. 그날 저녁 뉴스는 그의 출국 시도와 제지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 공항 CCTV 캡처 화면, 압수수색 현장의 장면, 그리고 그동안의 의혹을 요약한 스튜디오 분석이 이어졌다. 더 이상 추측은 없었다. 세상은 이미 판단을 내렸고 그의 무너짐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의 붕괴로 기록되었다. 강지우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늦은 회의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고 나오다가 매장 안 TV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를 봤다. 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자막은 또렷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 속 인물에게 집중되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 굳은 얼굴, 어색한 표정. 지우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섰다.
그녀는 복수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 책임은 완결되었다. 며칠 뒤 전테크는 긴급 사내,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약속했고 회사는 윤리 경영을 내세우며 전면 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감추었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으며 너무 많은 피해자를 방치했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에는 강지우라는 이름이 하나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침묵하지 않은 피해자, 기술을 통한 정의 구현.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다.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는 수많은 기사와 댓글에도 그녀는 조용히 일상을 유지했다. 매체의 요청은 거절했고 추가 인터뷰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건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균형이었고 그 균형은 이제야 돌아온 것 같았다. 지우는 어느 조용한 오후 다시 그날의 건물 앞에 섰다. 회사를 나왔던 그 문 앞. 출입증을 반납하던 기억, 유리문에 비친 웃는 얼굴,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박스의 무게. 그녀는 그 자리에 몇 분간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건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원한을 품은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그 자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섰다. 그리고 마침내 걸음을 돌렸다. 돌아가는 길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오래전 같은 부서에 있던 동료였다.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늦었지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지우는 메일을 닫고 스마트폰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전보다 더 높아 보였고 햇살은 따스했다. 그날 밤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조용히 글을 남겼다. 나는 무너진 적 없었다. 무너진 건 네가 아니라 네가 만든 거짓된 세계였다. 그리고 펜을 놓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덮었다. 이제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